올해는 6월부터 열대야가 있었잖아요. 기상청은 올여름이 역대급으로 무더울 것이고 더위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졌어요.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것 같아요. 또 전기요금도 올랐잖아요. 그래도 에어컨은 끌 수 없고 이래저래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전기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 전에 올여름 블랙아웃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많아요. 블랙아웃이란 예비 전력이 영위되어 발생하는 대정전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블랙아웃이 벌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뒤늦게 찾아온 무더위에 급증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전력 당국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정전 대란이 발생한 것이죠. 신호등이 꺼져 도로가 마비되고 공장은 멈추고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봤죠. 그런 블랙아웃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이 예상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탈원전 후폭풍까지 맞물리면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블랙아웃이란 끔찍한 재앙을 다시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각자가 일상에서 전기를 아껴 쓰는 수밖에요. 그럼 전기를 아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름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어컨에 대해 살펴볼게요.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에어컨은 한번 켜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실내를 차갑게 만드는 데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번 시원해지면 전력 소모가 확 줄기 때문이죠. 에어컨을 처음 켤 때는 낮은 온도의 강풍으로 설정하세요. 빠르게 희망 온도에 도달해야 실외기 작동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집안이 시원해진 다음에는 송풍 모드를 활용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선풍기를 함께 쓰세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조합해서 쓰면 전기를 20% 아낄 수 있답니다. 이때 선풍기의 방향은 위로 가게 하고요.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에어컨과 같이 쓰면 안 좋은 전자제품들이 있어요. 냉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진공 청소기 등 순간 전력 사용량이 높은 가전제품은 쓰지 않도록 합니다.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와 진공 청소기 등을 같이 쓰면 순간적으로 에어컨 2대를 동시에 켠 것과 같은 양의 전기가 소모된다고 하니 주의합시다. 다음은 냉장고 사용법이에요. 가정에서 24시간 플러그가 꽂혀 있는 전자제품이 냉장고잖아요.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정도를 냉장고가 차지한다고 하네요. 냉장고는 사용 방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입할 때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잘 살핀 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냉장고의 소비 전력이 가장 높아집니다. 냉장고 내부의 전등이 켜지고 냉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냉장실 문을 여닫는 것을 삼가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도 반드시 식혀서 넣어야 합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60%만 채워주세요. 냉장고 내부에 음식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냉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전력 소비가 많아집니다. 냉기 순환이 안 되면 그만큼 효율도 떨어져 음식물도 금방 상하게 되죠. 반대로 냉동실은 냉기 보존을 위해 가득 채우는 것이 좋아요. 냉동실에 얼어있는 것끼리 붙어서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어 더 적은 냉기로 큰 냉동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내부 온도계를 사용해 계절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냉장 온도는 5도 이하, 냉동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냉장 온도는 1에서 2도, 냉동 온도는 영하 20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탁기는 어떨까요? 여름철이면 특히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세탁기에서도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우선 옷을 한 번에 모아 세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에도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로 하는 것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탁기 전력의 80% 이상이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죠. 세탁에 있어 찬물과 따뜻한 물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요금은 30% 절약할 수 있대요. 여름은 빨래도 잘 마르는 계절이기 때문에 탈수를 5분 이내로 하는 것도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건조기 사용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에어컨을 많이 켜야 하는 만큼 건조기 사용을 줄여야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겠죠.
건조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건조기처럼 2000W 이상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용량이 작은 멀티탭에 연결하면 일단 작동은 하겠지만 선 자체에 무리가 생겨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고전력이나 고전압 멀티탭에 단독으로 사용해야 해요. 얼른 가셔서 멀티탭 확인해 보세요.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도 그릇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척하도록 합시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켜야 하는 습관인 플러그 뽑기는 가장 간단하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플러그를 꽂아 놓으면 대기 전력이 발생하여 전기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어 가정의 소비 전력을 6%나 낭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으면 발열과 함께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보온 기능으로 켜져 있는 전기밥솥은 취사 시에만 사용하고 다 된 밥은 식혀서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한 번 먹을 양만큼 소분한 후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기 전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거나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멀티탭을 두어 자주 살펴보기 등이 있습니다. 코드를 일일이 뽑기 어렵다면 개별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 밖에도 전력 소모 피크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최대한 전력 아껴 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는 90%까지만 충전하기, 전기 포트에 물 끓일 때는 필요한 만큼만 물 채우기, 조명 등을 LED로 교체하기 등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든다거나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 해봐야 잔소리로밖에 안 듣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어릴 때 엄마랑 대중목욕탕에 가면 우리 엄마는 혼자 오신 할머니들 찾아다니며 등을 밀어주셨어요. 저한테 시킨 적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보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죠. 날은 덥고 꿉꿉한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오르고 코로나는 또 슬슬 확산되고 있지만 2022년 여름은 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전기요금은 아끼고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슬기로운 여름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